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서 2층짜리 주택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건물 안에 사람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주변에 살던 주민들은 불과 붕괴하기 10분 전에야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사고 경위 알아봅니다. 정현호 기자,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을 보겠습니다. 좁은 골목에 통제선이 쳐져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구급차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제선 안쪽에 있는 주택 건물이 폭삭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2층짜리 건물인데 완전히 바닥으로 꺼지면서 엄청난 굉음이 납니다. 당시 현장음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대가 울릴 정도로 커다란 소음이 들리는데 주변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너지기 직전 상황을 다시 보면 건물에 이미 금이 가 있고 곧 무너질 듯 하더니 곧이어 힘없이 우르르 외벽이 벽돌로 쌓인 건물이 주저앉았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바닥으로 꺼지면서 주위 1층 정도 높이로 주저앉았습니다. 옆 건물을 스치듯이 무너지는 모습인데 주변 다른 집 옥상에도 피해가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성남 신흥동에서 이렇게 2층짜리 건물이 무너진 건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해당 건물에 2명이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외출 중인 상태였기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택이 무너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미 통제선이 쳐진 좁은 골목에 구급차들도 와 있는 걸 보면은 이전부터 붕괴 징조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건물이 붕괴하기 40분쯤 전에 소방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주변을 지나던 주민이 주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주변 상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설계업자는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것이 확실히 듣고 다행히 도로가 쪽으로 무너지면서 쿵 하면서 그냥 우두둑 쿵 하면서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죠. 네, 당시 주변 주택에 살던 주민은 7명이었는데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과 급히 대피했습니다. 대피가 끝난 시간은 건물이 무너지기 불과 10여 분 전으로 하마터면 주변 건물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아찔할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일대가 위험한 만큼 인근 주민들은 주변 복지센터로 몸을 옮긴 상황입니다. 성남시도 이들을 이재민으로 보고 지원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건물은 왜 무너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건물 연식이 오래됐고 최근 폭설이 내린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주택이 있던 일대는 재개발 예정지였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의 경우 지난 1976년 준공된 50년 넘은 건물이었습니다. 소방은 일단 건물 노후화로 인해 벽면부터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와 그제는 이틀 동안 경기 남부 일대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목격자도 눈 무게를 못 이기고 건물이 무너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주택에서도 그동안 그늘막이 무너지는 등 폭설 사고가 이어졌다는 게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눈이 거의 이틀 동안 엄청나게 많이 와서 다른 집들도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막 무너지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늘막 같은 게 무너지고 막 이래서. 네, 일단 현장에는 시청 안전진단 직원들까지 출동했는데 경찰과 소방과 함께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사고 여파로 일대에 가스가 누출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도시가스가 누출돼 경찰관들이 일대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가스 냄새를 맡았다는 주변 주민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가스는 시체에서 냄새는 많이 났었는데 그 뒤로 가스공사 업체에서 와가지고 조치를 취했나봐요. 가스공사 업체 사람들 왔다가 다 하더라고요. 네, 현장 관계자들은 사고 10여 분 만에 도시가스를 차단했고 가스로 인한 추가 사고는 확인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경찰과 소방 그리고 시청은 일대를 통제하면서 밤 8시부터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스 사고도 역시 우려되는 만큼 전문 철거 업체를 현장에 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틀 연속 내린 폭설로 경기 안양 농수산물시장 일부가 무너졌지만 복구 작업은 아직 시작조차 안 됐습니다. 김장철과 연말 대목을 놓친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상점 200여 곳이 들어선 청과물 도매시장 건물 가운데가 횡 뚫려 있습니다. 바닥으로 꺼져버린 지붕 위엔 하얀 눈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하루 전 폭설로 무너진 경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건물 안엔 철골이 여기저기 뒤엉켜 있고 미처 꺼내지 못한 첨가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옆에는 지붕에서 떨어진 잔해에 깔린 차량이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위태롭게 세워져 있습니다. 배추와 무, 사과와 배 등 김장철과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추가 붕괴로 이어질까 복구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어제 경매봉 물건 자체도 눈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장사들 안 되니까 그대로 다 싸져 있는 상태고 빨리 정리가 되지 않는 한 그 많은 물건을 다 버려야 돼요. 이곳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한 상인은 밤새 한숨도 못 잤다며 한참을 무너진 건물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벼락 맞았죠? 예상 장부라도 끼내 와야 되는데 안전진단이 끝나지 않았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발망 동동 굴리고 있어요. 안양시와 상인회는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한 뒤 복구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또 경매를 위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시장이 옛 모습을 찾는 데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틀간 내린 폭설에 잇따라 무너진 경기 남부 지역 축사에서는 종일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 힘겹게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경기도에서만 시설 피해가 400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표종우 기자입니다. 젖소로 가득했던 축사가 철근 잔해만 가득합니다. 휘어지고 꺾인 축사 내부에서 중장비가 동원돼 겨우 흩어진 골조들을 수거합니다. 우사가 재활용이 안 되니까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거 고물 와서 찌개차가 뜯어가고 이게 여기만 매달려도 한 2주 이상은 해야 원상복구가 될 것 같아요. 무너진 건물 옆동에는 붕괴를 겨우 피한 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 한쪽이 주저앉아 쓸 수 없게 된 나머지 건물도 철거를 위해 곳곳을 자르고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깔린 젖소 50여 마리 가운데 일부는 크게 다쳐 결국 도축을 결정했습니다. 어저께 밤에 한 11시 반까지 작업을 했어요. 아픈 애들은 이제 주사 놓고 영양제 놓고 뭐 칼슘제 놓고 이래가지고 좀 했는데 그래도 오늘 5마리 정도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폭설이 지나간 나흘 동안 이곳 축사를 비롯해 경기도에 발생한 시설 피해만 400건이 넘습니다. 경기도는 제설장비 9천여 대를 총동원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가용인력 25만 명을 제설 작업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피해를 본 업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기록적인 눈폭탄을 뿌린 눈구름이 지나자마자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폭설을 쏟은 눈구름이 물러난 자리에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두꺼운 패딩을 단단히 여민 시민들은 손에 든 따뜻한 음료로 온기를 더하며 길을 나섭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는데 눈이 오더니 추워진 것 같아요.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또 눈이 오더니 너무 추워져서 올 겨울이 벌써부터 너무 걱정돼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3.4도까지 떨어져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고 파주 영하 7도, 대관령 영하 11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강원도 횡성 안흥 소사리는 영하 16.3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밤사이 땅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 효과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쌓인 눈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기온 하강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한 차례 더 내릴 걸로 예상됐던 눈은 우려와 달리 약하게 들어온 눈구름 덕에 흩날리거나 적은 양에 그쳤습니다. 제주도와 호남 일부 지역은 지형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눈과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강추위도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찬 공기가 남아있는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주말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0도 이하로 춥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내외로 올라 평년 기온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마치 겨울의 예고편을 본 듯한 이번 주.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하는 다음 주 초반. 기온이 또다시 뚝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서 2층짜리 주택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는 소식 뉴스 초반에 전해드렸습니다. 예, 해당 건물 안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방당국이 곧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남소방서 화재예방과장 최철웅입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924번지에 위치한 붕괴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재산 피해 및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에게 깊은 유례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고 개요입니다. 오늘 14시 24분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924번지에 위치한 지상 2층 건물이 붕괴되었다는 신고가 최초 접수되었으며 초기 목격자에 따르면 건축물이 벌어지면서 파괴음이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선착대인 신흥 119 안전센터 현장 도착 시에는 건물 외부가 기울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건물은 거주자가 없는 빈집 상태로 계단이 심하게 뒤틀려져 있었으며 요구조자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멘트 벽돌 슬라브 구조로 지상 2층 건물로 1층 근생,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점포 용도의 건물입니다. 건축 면적 38.48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연면적은 64.69평방미터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76년 10월 28일자 건물로서 48년도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장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 30분 신흥 119 안전센터 현장 도착 및 주변 통제 실시하였고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14시 38분 건축물 좌우측 인접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피 완료하였습니다. 15시 02분에 건물이 붕괴되었고 15시 04분에 거주자 신변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16시 06분에 전기 및 가스 차단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 건물의 7명 대피유도 실시하여 현재 안전한 곳에 거주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동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동 인원은 123명이고 소방 69명, 유관기관 54명, 경찰, 시청 관계자 등 되겠습니다. 차량 32대 출동하였고 소방 차량 16대, 유관기관 16대 출동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사 안전진단평가 시 건물 전면부 외벽 노후화로 인한 붕괴로 추정된다고 현재 확인되었습니다. 20시에 포크레인 2대 동원하여 건물 해체 작업이 진행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소방서에서는 현장 대응에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시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현장 상황이나 불분명한 출처의 추정사항 등은 언론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차 브리핑은 20시에 건물 해체 작업 진행과 동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목격자분들은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네,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서 2층짜리 주택이 무너졌다는 것에 관련해서 소방당국의 현장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24분에 붕괴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이었고요. 1976년 사용 승인된 건물로 48년이 된 건축물이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3명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까지 공식화하자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여당은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맹비난했고 야당은 검사 집단 반발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국회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입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논란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고 김건희 여사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최 원장 탄핵 배경에 감사원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추진에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까지 나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불법 집단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무혐의에 단 한마디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뭐 합니까?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합니다.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틀 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의지대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의 직무 공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제동이 걸릴 경우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시도에 대해서도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결과가 야당의 입맛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란 점을 정치적 탄핵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움직임도 비판했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속내는 야당과 관련된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 분립을 위반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비판하며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건 최근에 잇따른 탄핵 추진 움직임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행보에도 힘을 주며 전국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의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성명을 올린 가운데 부부장검사 전원도 실명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지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해 다시 10%대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9%, 부정평가는 72%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1주 전보다 1%포인트 내려갔고 부정평가는 같았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5%, 김건희 여사 문제가 12%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한 주 전보다 4%포인트 오른 32%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1%포인트 내려간 33%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5%, 개혁신당은 3%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잘된 판결이란 의견은 41%였습니다. 39%는 잘못된 판결이라 답했고 20%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검찰이 창원시와 경상남도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창원시청 시정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창원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창원 산단 관련된 내용은 좀 맞나요? 제가 대답을 안 할 건데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창원시 전략산업국장실 등 4곳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검찰은 창원시청 압수수색과 동시에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실, 산업단지 정책과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시청과 도청의 부서들입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복사하는 등 꼼꼼히 자료를 훑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검찰은 국민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겁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창원 의창 등 지역구 7곳의 공천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공천 관리를 담당한 당 대표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 담긴 전산 자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공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5일과 3일. 검찰은 다음 달 3일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함께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2022년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1위로 하는 가짜 여론조사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김 전 의원을 보좌했던 강혜경 씨 측이 공개한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명 씨는 2022년 4월 28일 강 씨에게 여론조사 하나 가짜로 만들어야 한다며 김영선 35, 김지수는 23, 김종양은 17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불러줬습니다. 강 씨 측은 또 2021년 12월 명 씨가 박완수 경남지사한테 500만 원을 계산서 안 끊고 받았다거나 이듬해 4월 박 지사 측이 여론조사 관련 문의를 할 테니 상세히 얘기해 주라고 말하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다루는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오늘 오전 임원회의에서 협의체에 계속 참여할지 논의한 결과 탈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모레 예정된 여의정 협의체 전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체 활동을 끝낼 방침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 노동조합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올바른 노조는 정책 인건비를 인건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합리적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에 이른바 인보사 사태가 있었죠. 세계 최초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출시가 됐지만 종양을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분 자료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4년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개발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K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서 지난 2017년 식약처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달리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고 인보사 K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년 가까운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오롱 측에서 인보사의 실제 성분과 허가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로 숨긴 게 아닌 만큼 범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미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자금을 유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절차가 잠시 지연됐을 뿐 개발에 큰 차질은 아니었던 데다 이를 숨기려 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오늘 무죄 선고되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재판부는 미국에선 인보사의 안전성을 과학적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한 결과 최근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몇 년째 행정소송과 형사재판만 이어지고 있다며 과학에 대한 사법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인보사 사태 피해 환자들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민사소송은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환자 측은 민사소송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며 코오롱 측의 과실을 입증해서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작업용 곤돌라와 천장을 연결한 줄이 끊어지면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한쪽 줄이 끊어진 작업용 곤돌라가 호텔 천장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구조용 에어매트가 깔린 로비 바닥에는 곳곳에 떨어진 파편들 사이로 헬멧과 스프레이, 그리고 운동화 한 짝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1층 로비로 추락했습니다. 4층 높이에서 추락한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막 벽돌이랑 쇠파이프 같은 게 떨어지더라고요. 비명 소리 들리고 막 119 전화하는 소리 들리고 살려달라는 소리도 나가지고. 야간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면서 소방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40대 동료 B씨는 줄이 끊어질 때 곤돌라를 붙잡아 가까스로 추락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충격으로 큰 부상을 입은 채 1시간이나 매달려 있다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으로 손님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밤 10시쯤 천장 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 있다고 그래서 급히 뛰어가지고 다녀야지. 기계가 이상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움직여가지고 있어라.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롯데호텔 측은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강모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불법 사이트에 수익을 올리려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서 국가유산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과정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최 전 지사는 강원도가 800억 원을 멀린사가 2,200억 원을 투자해서 레고랜드를 조성했다며 강원도민의 이익을 위해 외자 유치를 받으려 800억 원을 투자한 게 배임이 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문 씨를 비공개로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했는데 문 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2달 연속 내리며 경기 부양이 우선이라고 밝혔는데요. 4분기 첫 달인 지난달 우리 산업활동 상황을 보여주는 3대 지표 모두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한 달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전 산업 생산이 0.3%,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는 0.4% 줄었고 설비 투자 5.8% 감소,
공사의 진척도인 건설기성 4% 감소 등 투자도 줄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5달 만에 트리플 감소입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2달째 줄었습니다. 자동차가 파업과 화재 등의 영향으로 6.3% 줄었고 도소매가 1.4% 줄었습니다. 다만 반도체가 8.4% 늘었고 방한 관광객 증가로 서비스업이 반등했습니다. 건설기성은 한 달 전 대비, 지난해 대비 모두 6달째 감소했습니다. 특히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는 지난해보다 11.9% 줄었습니다. 소매 판매도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가전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로는 2달 연속 줄었는데 특히 지난해 대비로는 8달 연속 줄었습니다. 정부는 전산업 생산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2.3% 플러스 반등이라고 밝혔지만 반도체 생산에 힘입은 게 큽니다. 10월 6개로 1.9%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산 부문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제일 이제 규모가 크니까 그 부분은 생산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거기 비해서 소비는 지금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건설업도 지금 좋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2%입니다. 하지만 4분기 첫 달부터 산업활동 지표가 부진해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제2여객 터미널을 확장하는 등 지난 2017년 시작된 4단계 확장 사업을 마치고 오늘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연간 여객 1억 6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하게 되고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천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다만 추가 확장 공간은 다음 달 3일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과 다음 달 국세 수입이 늘어도 올해 예산안 대비 30조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초로 16살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호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등 일부 앱은 제외된 데다가 나이 확인도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윤신 기자입니다. 호주 상하원이 16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과 스냅챗, X 등 전 세계 주요 SNS 플랫폼이 대상입니다. 16살 미만이 해당 플랫폼의 계정을 만들 경우 최대 5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450억 원의 벌금이 업체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와 관계없이 청소년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Platforms now have a soci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safety of our kids is a priority for them. 지난 4월 호주에선 교회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16살 청소년이 SNS로 극단주의자와 교류한 것으로 드러나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호주 학부모 단체들을 비롯해 70%가 넘는 호주 국민들이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전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해 콘텐츠 논란이 있는 유튜브나 왓츠앱과 같은 메신저 앱은 교육 목적이란 이유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규제 대상이 된 플랫폼 기업들은 미성년자 연령 확인 기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급한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회 경로를 찾거나 인터넷 이용이 음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엇갈린 반응 속에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Deberían de haber hecho así hacer una manifestación, porque eso. Sono abbastanza d'accordo per il semplice fatto che sui social trovi tante cose. 호주 현지에선 이번 청소년 SNS 금지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모들의 지지표를 모으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YTN 정유실입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내놓은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됐다는 멤버들과 유효하다는 어도어 사이 어떤 공방이 펼쳐질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와 그룹의 색깔을 지켜줄 것 등을 요구하며 최후 통첩을 보냈던 뉴진스. 14일 시한의 마지막 날 어도어의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저희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추가 입장문을 통해 계약 유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 줬을 거라며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거라는 입장을 냈고 민 전 대표도 SNS를 통해 멤버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근거는 기간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전속계약서의 조항입니다. 다만 멤버들이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 정말 계약 위반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 어도어도 이 점을 지적하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내용 증명 답변에서도 멤버들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들은 제3자들의 언행이 문제된 것이라며 어도어는 뉴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당장 충돌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어도어가 먼저 멤버들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는 것은 여론을 고려한다면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뉴진스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이런 여론전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 이후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뉴진스가 다음 달 말 이미 계약된 일정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에 나선다면 어도어가 소송전을 불사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 경우 최대 6천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위약금 문제는 또 한 번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뉴진스 그룹명에 대한 상표권, 기존 음원에 대한 권리 역시 양측 사이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혼외자 인정 뒤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정우성이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할지 관심입니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YTN에 오늘 저녁 열리는 청룡영화상에 배우가 참석할지는 시상식 전에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뉴진스가 오늘부로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혼외자 인정 뒤에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정우성 씨에 대해서 외신도 관심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먼저 그 짧게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내용 증명을 통해서도 저희는 저희 의견을 수차례 전달드렸는데 이런 무성의한 태도가 너무 지치고 정말 우리에 대한 진심이 없구나.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무엇보다 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제 저희가 이 뉴스 시간에 속보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007 작전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굉장히 비밀리에 준비됐다면서요? 예, 이제 뭐 알려지는 얘기가 어제 그 기자회견 8시 한 반경에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3시간 전쯤에 갑자기 이런 걸 한다고 알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도되기로는 뉴진스 멤버들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자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어제는 소속사가 어도어였었잖아요. 오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속사 모르게 기자회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소속사 몰래 007식으로 글자 그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뉴진스는 앞서서 요구한 사항이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어요. 어떤 내용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뉴진스가 요구한 사항도 그동안 설왕설래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요구사항에 대한
어도어의 답변이 공개되면서 요구사항이 뭔지도 요번에 확실하게 이제 드러났는데 8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뉴아르 중에서 뉴를 빼버리고 새 판 짜자. 뉴진스를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조치하라. 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 그다음에 한희 씨가 주장한 나 무시해라는 발언 들었다. 그 발언한 매니저의 사과라든가 조치해라. 뭐 그런 기타 등등 그 밖에 또 뭐 뉴진스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 영상 삭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눈에 띄는 것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이러한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뉴아르라고 하는 거는 뉴진스와 르세라핌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뉴진스 측에서는 뉴진스, 아일릿, 르세라핌 그 이 하이브 소속 새 걸그룹 중에서 뉴진스 버리고 뉴진스를 어떻게 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요번에 그 어도어 측의 답변은 뭐냐면 그건 오해입니다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가 아일릿이 아니라 아이브라는 거예요. 다른 회사 걸그룹이다. 그렇게 해명을 했군요. 예,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게 하이브 걸그룹 중에서 뉴진스 내치자 그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르세라핌이 뉴진스랑 같이 엮이면은 이미지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미지상으로 뉴진스하고 르세라핌을 분리시키자. 그래서 르세라핌은 그러니까 뉴 버리고 뉴진스 빼고 르세라핌은 뭐 아이브 또 기타 등등 다른 가수들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자는 홍보 전략이었다. 알아주세요. 막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고. 그리고 좀 근데 일부 매체가 보도하는 것 중에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이 뉴아르 발언이 바로 르세라핌의 홍보 전략 논의였다라는 그 문서의 수신인 중에 민희진 씨가 있었다고 일부 매체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뉴아르 발언이 뉴진스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민희진 씨가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뉴진스가 이 뉴아르 발언을 계약 해지의 첫 번째 명분으로 내세우는 걸 왜 민희 씨가 바로잡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의아함이 일부 매체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실관계는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도어 측에서는 뭔가 굉장히 하여튼 막 거의 무릎 꿇고 매달리는 느낌입니다. 지금 저기 뉴진스한테 어도어가.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막 이러면서 저희는 좌절감과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막 저희 뭐 만나자고 했는데 못 만났는데 앞으로 만나서 대화합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계약 안 끝났고 저희는 계약 지킬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다 뭐 우리가 어떻게 뭐 조치를 할 수 있는 한 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유일하게 거부한 게 뭐냐면 민희진 대표 복귀. 이거는 우리 경영사항이다. 그것만 지금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전속계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도어 측에서.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거를 전속계약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아이돌들도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대표로 마음에 듭니다. 이 사람 대표시켜주세요 하면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마 그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거부한 것인지 내막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이한 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우리는 이제 전속계약 잠시 뒤 0시부로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도어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거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진스는 소송 계약 깬다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이런 소송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죠. 계약 끝났습니다 하면서 소송을 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현상 유지잖아요. 스케줄도 소화한다 그랬거든요. 변하는 게 없잖아요. 어도어에서도 우리도 소송 안 걸 거다. 계약 유지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약을 깬다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 외에는 변하는 게 없는 그냥 스케줄 소화하면서 이대로 당분간 일종의 소강 상태, 교착 국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인지 좀 특이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일 테고요. 지금 왜 그런데 소송을 안 거는 걸까요? 어떤 전략입니까, 이것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진스가 이 슈퍼스타가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으로 땅 하고 선언을 했는데 그걸 순간적인 감정으로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다 법률 검토 전문가들 조언 다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계약은 깬다고 하면서 소송을 안 한다고 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 온갖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이런 추측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해봤자 이길 수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드니까 그냥 말로 선언만 하고 여기서 이제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 한 방으로 엄청난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이브를 막 압박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소송을 해봤자 이길
힘들 것 같으니까 소송은 안 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한 여론전으로 하이브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저런 추측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저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막을 모르니까 뉴진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향후 행보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만약에 소속사와 절연하고 싶으면은 법적으로 뭔가 소송을 걸어서 해결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계약 결례면 이제 소송을 했죠. 예. 그래서 과거 동방신기 멤버 그 JYJ 멤버들이 이제 SM 상대로 소송을 했었고 예. 그 멤버들이 이겼었죠. 또 이달의 소녀 추 씨도 소송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해서 이겼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대체로 아이돌 그 연예인한테 조금 동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의외로 법원이 그 소속사 편을 들어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예인이 막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정말 확실하게 인권 침해나 뭐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든가 확실한 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오히려 연예인 편이 아니라 소속사 편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피프티 사례를 보고 그 뉴진스 멤버들도 섣불리 소송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추측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뉴진스가 소속사에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5천억에서 6천억 원 가깝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또 어제 뉴진스는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내야 할 위약금도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의아한 대목이긴 한데 보통 그 소속사가 위약금 안 내고 그냥 풀어줘야 위약금 안 받고 풀어주는 정도가 되려면 소속사가 엄청난 잘못을 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침해 그리고 돈도 안 주고 막 일만 시키고 그런 등등등 큰 잘못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 정도의 뭔가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는 게 있는지 잘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위약금도 안 내고 이 계약을 깰 수가 있을 것인가 의문점이 있어서 과연 어도가 뉴진스가 앞으로 정말 우리는 자유의 몸입니다 말하면서 막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회사랑 접촉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어도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그럴 때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예. 지금 어도는 소송 제기 안 한다고 계약 유지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 가면 뉴진스가 우리 위약금 안 낼 거다라고 그렇게 말만 할 수는 없고 그때 가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만큼 그 어도와 하이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어도와 하이브의 잘못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예. 그때는 이제 저는 기자회견 정도가 아니라 그 뉴진스가 뭔가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대표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어도에서 벗어나서 민희진 대표와 다른 뭐 레이블 같은 걸 구성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뭐 쟁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면 기존 계약 깨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결국 이 법적으로도 계약이 종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 끝내려면 선언만으로 끝내지는 게 아니라 위약금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돼야 된다. 만약에 위약금을 내야 된다고 법원이 판결을 한다면 그때 가서 위약금 내고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위약금도 위약금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뉴진스가 기존 어도 계약 깨고 바로 나가자마자 미진 대표랑 딱 만나가지고 어떠한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런 행동 자체가 미진 씨랑 모의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미진 대표는 하이브랑 법적인 다툼을 앞으로 상당 기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과정에서 미진 대표가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런 모의를 했다는 정황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과연 현 상태에서 바로 나가가지고 미진 대표랑 단체 활동을 할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나가게 되면 뉴진스라는 이름을 계속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쓰겠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름을 쓰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 이름의 주인은 지금 현재 어도우고 하이브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뉴진스라는 것 자체가 어도우의 또 모회사인 하이브의 자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뉴진스를 풀어줄 거냐 말 거냐도 어도우 또는 하이브의 마음인 거고 뉴진스란 이름, 이 이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어도우 또는 하이브의 마음인 건데 뉴진스가 그 이름을 쓰도록 과연 어도우가
그 원만하게 그냥 다 풀어주고 이렇게 사람 좋게 이렇게 할 것인가? 예. 보통은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이름에 대해서도 보통은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뉴진스란 이름 역시 쉽게 쓰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법적으로 어떠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진스가 한 2년 정도 활동하는 동안 내는 노래마다 다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노래들도 그러면은 이 뉴진스 멤버들이 어디 가서 못 부르는 겁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어도어 또는 하이브의 자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하는 과정 하나하나마다 다 어도어와의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예. 합의 과정에서 보통 위약금이 오고 간다거나 그밖에 어떤 대가가 오고 간다거나 이런 식의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뉴진스는 문제는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 과정 하나하나마다 굉장한 거액이 오고 갈 수가 있다. 당장 위약금만 하더라도 이게 수천억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런 정상적인 방식으로 금전이 오고 가는 방식으로 합의가 가능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궁금한 건요. 지금 뉴진스 팬들 말고요. 일반적인 대중이나 뭐 연예계 방송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반인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처음 불거졌을 때 미진 대표가 당시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뭔가 이 딴살림을 찰리를 뭐 국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혹이 처음에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진 대표한테 여론이 막 안 좋게 돌아가다가 미진 대표 당시 기자회견 한 방으로 일고의 여론이 뒤집히면서 막 미진 대표 막 지지하고 사람들이 뉴진스 막 지지하고 이런 여론이 많아진 거예요. 예. 그 후에 지금은 다시 조금 상황이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좀 갑론을박이 좀 큰 것 같고 정확하게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조금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도 살펴보죠. 정우성 씨에 대해서 외신들도 이 논란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의 BBC에서 이 정우성 씨 관련 그 보도를 했는데 예. 이제 외신이 보기에는 한국을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BBC가 이번에 한국은 원래 보수적이고 특히 연예인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다. 그런 사회의 특성이 이번에 정우성 씨 혼외자 논란에서 다시 벌어졌다.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같으면 이 정도로 논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국이 그런 특성이 이번에 정우성 씨 논란으로 다시 드러나면서 이 비혼 출산에 대한 논란이 단순히 연예계 논란을 넘어서서 국가적 논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외신에서 바라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속보 전해드리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예, 여당 반발 속에 여당은 반발을 하면서 퇴장을 했고요. 야당이 관련된 정부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 이어가 보면은. 이 정우성 씨 오늘 청룡영화제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네. 나오느냐 마느냐 지금까지도 지금 안 알려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우성 씨 소속사 측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예. 뭐 제 입장이라고 해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상에 당연히 참석하고 싶겠죠. 참석하고 싶은데 문제는 나의 그 사적인 문제가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됐고 언론이 나한테 막 그런 질문을 던질 게 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제 나 때문에 이 영화상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근데 또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만 해도 여론이 굉장히 막 비등했었거든요. 부글부글 끓었었는데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살짝 좀 잦아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게 참석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 아직도 나는 뜨거운 감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심정이 교차하고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저녁 8시 반에 열리기 때문에 네. 지금 2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 네. 영화상의 그 시상식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확인을 해주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이게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도 이렇게 촉박한 상황에서는 원래는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청년 영화상 측에서는 계속 오시라고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으니까 안 오세요. 이랬으면 좀 더 빨리 정신 되돌 수도 있었을 텐데
정우성 씨는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영화상 측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계속 오시라고 우리가 예. 마지막까지 문 열어놓고 있겠다고 아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또 내부적으로는 이미 또 참석 여부에 대해서 결론이 났지만 외부로 밝히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이따 지켜보면 참석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서해안, 영남 내륙 쪽으로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약하게 산발적으로 오고 있는데요. 눈비 구름이 점차 남동진하면서 21시를 전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충북과 경북 북부, 전남 일부 해안으로만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3cm,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하 1도, 대전 0도, 대구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린 눈비가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9도, 대전 11도, 대구 1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눈비가 그치고 내일 오전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서 2층짜리 주택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인근 주민들은 추가 붕괴 등 우려로 대피했습니다. 건물 노후화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신귀혜 기자. 네, 경기 성남시 신흥동 주택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오늘 무너진 주택이 있는 곳이죠? 네, 제 뒤로 붕괴 현장이 보이실 텐데요. 옥상 가운데 부분이 내려앉았습니다. 원래 2층짜리 주택인데 1층 높이로 내려앉은 겁니다. 빨간색 벽돌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현장은 지금 통제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에서 소방대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예, 사고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서 2층짜리 건물이 무너진 건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이 건물에 2명이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외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의 붕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제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이미 주변에 통제선이 쳐져 있고 119 구급대도 도착을 해 있었는데요. 구급대가 도착한 지 10분 정도 후에 아슬아슬해 보이던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쓰러지면서 옆 건물을 건드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실제로 주변 건물 옥상의 일부가 부서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붕괴 상황 목격한 주민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물 무너지면 그 연기 피어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피어오르는 거. 그런 식으로 연기가 올라왔던 거죠. 그러면서 저기 사람들이 다 놀래고, 왜냐면 순간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다행히 뭐 폴리스 라인이 미리 쳐 있어가지고 이미 앞으로 도로권 쪽으로 무너져서 다행이지 옆으로 모였으면 다른 건물들이 위험할 뻔했죠. 네, 구급대가 이미 나와 있었다는 거는 이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주변을 지나던 주민이 이 집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소방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근처 주민들부터 대피를 시켰는데요. 주민 7명이 무사히 대피한 건 오후 2시 50분쯤이었고 이후 10여 분 만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처에 있던 상인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철거업자는
우주도 소리가 나는 거지 확실히 듣고 다행히 도로가 쪽으로 무너지면서 쿵 하면서 그냥 우주시 쿵 하면서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대요. 네, 대피한 주민들은 혹시 모를 추가 붕괴를 피하기 위해 복지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 건물에 살던 2명과 주변 건물에서 대피한 주민들을 이재민으로 보고 지원할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건물이 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까? 네, 우선 건물이 오래된 게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로 오래된 건물이 보시는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무너진 주택은 지난 1976년에 준공돼 지어진 지 벌써 48년이 지난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며칠 동안 수도권에 무겁게 쏟아진 눈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붕괴 장면 목격한 상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눈이 거의 이틀 동안 엄청나게 많이 와서 다른 집들도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막 무너지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늘막 같은 게 무너지고 뭐 이래서. 소방은 조금 전에 있었던 브리핑에서 건물 앞부분이 노후화돼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경찰과 소방은 시청 안전진단 직원들과 함께 정확한 원인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또 저녁 8시부터는 사고가 난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도시가스가 노출돼 경찰이 일대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10여 분 만에 차단됐고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주택 붕괴 현장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즉 야당 감액 의견만 반영이 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밝힙니다. 야당 감액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현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정부는 야당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심히 유감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최우선을 둔다는 심정에서 예결위의 예산안의 어떤 법정 기한 처리를 위해서 예산안 심의에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오늘 야당이 단독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이런 예산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3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재해, 재난 등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경우에 즉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밀려오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파도에 우리가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좀 예산안이 저희가 정부안을 제출한 이후에 미국의 신정부 출범이라는 그런 대형 불확실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각국이 총성 없는 점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은 우리 기업들이 운명을 가르는 그런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가로 지원할 예산을 담지 못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이분들을 지원할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의결한 이것에 대한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귀결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지는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야당이 이런 예산안 합의에 지금 단독 처리를 갖다가 철회해 주시고 예산안 합의에 임해 주신다면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폭설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주택 창고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폭설로 전국에서 6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임시시설로 대피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주택 창고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창고 잔해 위에는 그동안 내린 폭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한 주택에서 무너진 창고에 77살 A씨가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인근 주민이 A씨가 안 보여 무너진 창고를 살펴봤다가 잔해에 깔린 것을 발견한 겁니다. 가다 보니까 없어요. 차에 뭐 시동이 걸렸다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제 쓰러진 데를 좀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 발하고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번 폭설에 따른 전국 사망 사고는 대부분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이 무너지면서 벌어졌습니다. 260여 세대 430여 명이 대피했고 아직 380여 명은 귀가하지 못한 채 마을 해관 등 임시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경기도는 유치원과 초중고 90여 곳이 휴업하고 140여 곳은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항공기는 180편이 결항하고 여객선 76척이 묶였습니다. 폭설이 그친 뒤 피해 실태가 하나둘 확인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쌓인 눈이 녹지 않아 복구 작업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설 작업이 끝나지 않은 이면도로나 골목 등은 여전히 빙판길이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50cm 가까이 폭설이 쏟아진 경기 남부 지역은 여전히 많은 눈이 쌓여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하 날씨에 이면도로와 골목길, 인도에는 눈이 그대로인데 사고로 도로 일부가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이번에도 오도 가도 못하게 될까 새벽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저 차 끌고 나왔다가 길에 그냥 차 버리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미끄러울까 봐 오늘 버스 타고 가려고요. 제설 작업을 위해 곳곳에 중장비도 투입됐습니다. 눈을 치우는데 안간힘을 써보지만 영 속도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가 다니는 큰 도로는 제설 작업이 완료된 반면 인도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다섯 발자국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 여기저기 녹지 않은 눈이 그대로입니다. 인도 곳곳이 빙판인데다 제설 작업으로 쌓아 올린 눈덩이에 아슬아슬 차도로 걸어야 합니다. 미끌거려가지고 이제 잠깐 발을 헛디뎠긴 했거든요. 출근 시간 경기 안성시 죽산면에선 교통사고가 나면서 일대가 다시 마비됐습니다. 제가 차를 갓길에다 세워놓고 저도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기록적인 폭설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남부 주민들은 눈폭탄이 남긴 여파에 또다시 쉽지 않은 하루를 겪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사흘간 폭설이 쏟아진 강원 산간 마을에서도 눈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이번에는 영하 15도 안팎의 한파가 몰아쳐 복구와 제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창 산간마을에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해발 700m 산간마을. 들판과 주택은 온통 하얀 눈에 뒤덮였습니다. 거센 눈보라 속에서도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눈을 치우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특히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만큼 지붕에 쌓인 눈은 서둘러 치워야 합니다. 하지만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로 제설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다닐 통로만 뚫렸습니다. 비하고 눈이 섞여가지고 오니까 이게 얼어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눈 치울 때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마을 안길 곳곳에는 농사용 트랙터가 총동원돼 길목에 쌓인 눈을 밀어냅니다. 첫눈 치고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당황스럽고 아직 농사일이 덜 끝났는데. 이곳은 눈을 치웠던 다리입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에 눈이 날리면서 이렇게 발목 높이까지 다시 쌓였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비닐하우스들도 줄줄이 무너졌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눈은 그쳤지만 산간마을 주민들은 한파 속에서 힘겨운 눈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열흘가량 앞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자극하며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특검에 강하게 반대하던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을 계기로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듯하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이탈표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다음 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촉발된 여당 내 갈등의 고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특검 관철을 위해 여당 이탈표가 꼭 필요한 상황.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가 살 길은 윤 대통령 부부와 갈라서는 것뿐이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용산과 친윤계가 던진 목줄에 걸려 허우적대다 같이 멸망할지, 김건희 특검으로 목줄을 풀고 탈출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론 특검 부결 방침을 공언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공세에 친한계에선 특검 수용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반응이 나오자 친윤계는 이는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가 특검의 위헌성을 지적했다며 이탈표로 특검이 통과될 리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그 반대 의사, 강고한 반대 의사와는 좀 다른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친한계도 더 이상의 확전은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만이 가라앉진 않았습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검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데다 특검 표 단속이 끝나면 다시 당대표 흔들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의구심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틀 연속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당직자들도 언행에 신중하라. 도를 넘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특검법 재표결 때까진 공개 이견 표출은 자제하기로 했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터라 부결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사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지도부는 물론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까지 입장문을 내는 등 조직 내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전원이 내부망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 이은 세 번째 실명 성명에서 부부장 검사 21명은 탄핵 절차가 특정 사건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 검사를 탄핵해선 안 된다는 건데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가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탄핵을 제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평검사 중 최선임인 각 부 수석 검사들도 부서별 평검사들의 의견을 모은 뒤 점심시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평검사들 명의로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전엔 대검찰청 역시 입장문을 통해 탄핵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서울 남부지검 차장부장 검사들도 관련 입장문을 올리는 등 검사 탄핵에 대한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탄핵안이 통과돼 해당 검사들 직무가 정지될 경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지휘부 탄핵에 검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며 반발하는 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인 걸 보면 참 한심하다며 정치 행위와 집단 행동은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여의정 협의체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존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단체들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협의체 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정 협의체는 전공의와 의대생단체, 대한의사협회가 모두 빠진 채로 지난 11일 첫 발을 뗐습니다. 반쪽짜리란 비판 속에 세 차례의 회의가 열렸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부터 현격한 입장차만 노출했습니다. 의료계는 25년 의과대학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4가지의 조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협의체가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하고 나섰고 의사협회 비상대책위는 협의체가 정부의 알리바이용에 불과하다며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단체 2곳에 철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비대위 요구 하루 만에 의료계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는 임원회의를 열고 협의체 참여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다음 달 1일 전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체를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참여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내부 기류도 협의체 활동 중단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1일 회의가 정부와 의료계의 유일한 공적 대화 창구였던 여의정 협의체의 마지노선이 되는 셈입니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막바지 입장 조율을 거쳐 협의체 활동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정부의 극적인 선회를 기대하기 어려워 여의정 협의체는 출범 한 달도 안 돼 좌초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명백한 사실 오인과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어서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수도권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가 열려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후 시간대 세종대로와 사직로, 남대문로 일대에서 진보 성향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등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사직로 등 집회 장소 반대편과 행진 방향 반대편인 우종국로와 남대문로를 가변차로로 운영하고 교통경찰 140여 명을 배치해서 차량 우회 등 교통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어젯밤 11시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덕여대 측은 학생들의 본관 점거가 계속돼 입시와 학사 행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자는 학교 법인이 아닌 총장 등 개인 명의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가 지난 10월 YTN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업 손실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서 MBC는 YTN이 TMF 사태로 입은 123억 원의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고 환불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게재해야 합니다. 중국의 한 농촌 마을에 원숭이 떼가 나타나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동물 보호 정책에 따라 개체수가 늘어난 호랑이나 멧돼지 출몰에 따른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원숭이 떼가 배수관과 전선을 타고 오릅니다. 지붕 위에서 기와장을 집어던지고 볕에 말려놓은 곡식이나 농작물을 먹어치웁니다. 지난 26일 100마리 안팎의 원숭이 무리가 중국 남부 광시성의 한 농촌을 습격했습니다. 지난 18일 동북 헤이룽장성에서 사람을 물고 달아난 호랑이는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보호동물이기 때문에 생포해야 한다는 점이 더 까다롭습니다. 보호구역에 서식하는 야생 호랑이가 70여 마리로 늘면서 비슷한 사고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一旦进入这个摄像头监控系统拍照范围之内，它这个系统将产生一个声波驱赶，然后同时就是给这个村民传递。 호랑이도 완전히 부수지 못한 철문을 멧돼지는 단번에 날려버립니다. 좌충우돌 날뛰며 사람을 공격하거나 어떻게 들어왔는지 지하철 선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올해 1월 추산한 중국의 야생 멧돼지 수는 200만 마리. 지난해 6월부턴 보호종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포획을 장려할 정도입니다. 지난 24일엔 사냥 과정에서 애꿎은 노인이 흥분한 멧돼지에게 물려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4条犬放到这个山里面去，赶出了这个野猪，它就进了我们这个院子，然后才会有后面这个伤人事件。 보호 동물들의 역습에 중국 당국은 이제 거꾸로 퇴치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처지가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경북 구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꼽히죠. 네, 최근 들어서는 문화 스포츠 도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YTN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장호입니다. 얼마 전에 김천에서 김밥 축제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었는데 예. 구미에서 라면 축제를 하면서 예. 대박이 났다면서요? 예. 올해로 3년째 하고요. 이제는 이제 전국적인 이제 축제가 되었습니다. 예. 한 17만 명이 왔고요.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전국에서 외지에서 많이 왔습니다. 예. 몇 명 정도가 찾은 거죠? 17만 명. 네. 예. 시장님은 어떤 라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신라면을 좋아하죠. 예. 매운 라면 좋아하시는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번 라면 축제의 성공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제 라면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소재고 또 독창적인 소재고요. 두 번째는 그 공장에서 바로 나온 갓 튀긴 라면을 구매할 수 있고 드실 수 있다는 점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심 속에서 했다는 점, 그리고 그 우리 라면 셰프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신청자들을 그다음에 서류 심사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요리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명품 이색 라면을 선보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구미에 농심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축제를 기획하게 된 건가요? 예, 우리 농심 그 제조 공장이 구미에 있고요. 특히 그 신라면이 브랜드 1위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해서 그 신라면을 활용한 이 이색 라면을 펼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신라면을 가지고 여러 지역 셰프들이 각자의 예. 특이한 레시피로 조리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굉장히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호감도 가고, 라면을 소재로 해서 다양한 이색 요리가 나오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매해 이 라면 축제가 열리는 건가요? 예, 원래 3회째고 내년에도 준비를 해서 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나버려가지고 아쉽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 또 여쭤봤고요. 예. 내년에는 구미에서 기초단체 최초로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대회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시아 경기 대회 중에 아시안 게임이 있고, 사실 등급으로는 아시아 육상 대회가 더 높은 대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개최됐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2005년을 개최했고요. 20년 만에 이제 구미에서 2025년 내년에 준비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미를 이제 명품 도시, 아시아의 글로벌 도시로 하는 마케팅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도시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 숙박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걸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인가 봐요? 예, 뭐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하고, 서울특별시가 하고, 인천에서 광역시가 하고, 기초단체에서는 이제 구미가 이제 세 번째로 처음이죠. 처음을 하는 경제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이제 45개국에서 한 1,500명 정도가 오게 되고요. 또 아시아 전체 인구들이 많이 이제 관람을 하게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크지만 우리 구미를 아시아 전역에 알리는 좋은 계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유치하시면서 뭐 예.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예, 뭐 중국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했는데, 예. 뭐 중국 워낙 큰 도시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뭐 그래도 저희들이 뭐 성의껏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은 것 같습니다. 예. 네, 3천억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조금 뭐 그거는 좀 이렇게 크게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계기로 이 아시아 육상 대회를 계기로 지역의 이제 경제도 좀 살리고, 또 우리 구미시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시아권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그 현지 국가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반년 정도 남아 있는데 준비 네.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붐도 일으키고 홍보도 해야 되고 해서 내년 3월에는 구미 박정희 마라톤 대회도 우리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뭐 K-팝 페스티벌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미가 최근에 다양한 저출생 대책도 내놓고 있다던데 네네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지방이 다 어렵습니다. 이제 저출산이고 또 인구도 감소되고 있는데 구미시에서는 시정의 모든 핵심이 아이와 보육 그리고 청년, 여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따른 그 의료 인프라를 갖추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기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365 돌봄 어린이집, 야간 연장 어린이집, 아픈 아이 돌봄센터 그리고 또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것을 10분 거리에 24시간 돌봐주는 이런 체제를 권역별로 곳곳에 지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본인은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미 시민들이 예. 아이들 키우면서 예. 직장 일을 하랴 네네.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어떤 뭐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좀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예. 시장님께는 어떤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던가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부모들이 그 아이를 맡기고 본인의 워라밸을 위해서 힐링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힐링 공간이요? 예,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는 낙동강변에 있는데 지산색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인데 이것이 사실 뭐 밤에는 음침하고 이래 방치된 공간을 저희들이 핫플레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예. 황토길도 만들고 맨발길도 만들고 야간 조명도 하고 또 그게 이제 농지이기 때문에 휴게 음식점이 안 되는데 무인 카페를 설치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곳을 우리 여성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예. 아이들 치료 시설도 좀 늘려가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사실 애가 아프면은 주중에는 소아과가 있지만 주말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의료시설이 응급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응급실에는 소아과 의사가 잘 없습니다. 요즘 소아과 의사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하고 병원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365일 하여튼 그 야간이든 주말이든 소아과 의사를 4분 더 모셔가지고 간호사분들하고 하여튼 24시간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목소리 들어보셨을 때 이 아이들 아플 때 부모들이 가장 좀 힘들고 뭐 일과 병행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런 정책들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이제 필수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육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경력 단절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 편의점을 저희들 개설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취업 구인에 대한 정보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경력 단절 어머니들이 그 아이를 보육을 맡긴 동시에 자기의 잠시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점을 개설해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네, 라면 축제도 성황리에 마치셨고 네네. 또 스포츠 축제도 이제 반년 뒤면 열리고요. 또 아이 키우는 도시, 좋은 도시 이런 이미지를 좀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예, 결국은 저희들은 우리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또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수요 특강이라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의 세계적인 가장 잘하는 곳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일본의 도서관 또 이런 데 가서 보고 오고 또 야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만이라든지 뭐 베트남 이런 데 야시장도 가서 보고 오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 여기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또 변화에 대한 자세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이 지금 이런 동력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YTN 시청자 여러분께 예. 구미에 대해서 끝으로 또 할 말씀 하신다면요. 예,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축제라든지 힐링 코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의 온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미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장우 구미시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앞두고 조금 빨리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대관령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낮아지겠습니다. 반면 낮에는 서울 기온이 9도, 대전 11도 등 예년 수준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이른 시간에 외출하신다면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그동안 내린 눈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따라서 낙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외출 전 스트레칭으로 관절과 인대를 풀어주면 넘어지는 걸 줄이는 것과 동시에 넘어졌을 때 충격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면 넘어지기 쉬울 뿐 아니라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걸을 때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보폭을 좁게 걸어야 넘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지면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만약 넘어진다면 바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네, 심한 경우 2차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증 부위를 살핀 뒤에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천천히 빙판길을 벗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바로 구급차를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아침 추위도 약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밤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